자, 적으세요. SU.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SU 3 곱하기 SU 2 곱하기 U 1. 입자 물리학의 최종 인류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UC, 요거는 C 칼라고, 요거는 라이트 레프트고, 요거가 Y입니다. 요 Y를 지금 여기 썼잖아. 어디에 있어요? 요 Y 썼잖아. 됐죠? 네. 저 Y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큼직하게 적을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족보가 SO3, 이 족보는 SO2에서 온 거예요. 예. 내가 저 수학 할 때 다 얘기해, 수학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나갔습니까? 저 여러분들 다 빨리 할게요. 자, 어딨어? 맨 처음에, 아벨, 기억납니까? 아벨에서 이 족보를 좀 아셔야 돼. 갈루아로 왔죠? 갈루아, 그 다음에 조르당, 그 다음에 킬링, 누구랑 그랬어요, 그 다음에? 리. 조르당 다음에 리죠. 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 그 다음에 킬링. 요까지는 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사람들이 했는 걸 잘 보면 금방 이해해요. 아벨이 했던 거는 뭐죠? 아벨은 치환. 예, 여기서 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갈루아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오차 방정식이잖아. 오차 방정식에 건너를 하는데, 치환군. 이 치환군이라는 군. 그래서 내가 그룹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룹. 여기는 뭐냐면 대수방정식입니다. 대수방정식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대수방정식에 뭐냐면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서 A 뭐라고 해요? A 나 갑자기 했는데 A60인가? A60은 그러니까 이 교대군 A60 교대군 이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환만 따라서 일단 대수방정식이요. 대수방정식은 다 했잖아요. AX 5성 플러스 BX 뭐 4성 똔똔똔똔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조르당은 이걸 행렬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행렬로 바뀌어갖고 선형 변환을 연구했어요. 근데 자, 리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들었어요. 리는 이걸 바로 갈루아가 대수방정식 했던 걸 미분 방정식을 방정식에 미분 방정식의 답에 대한 그룹시어를 전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무한소 회전군. 그 무한소 회전군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E에 여기에 X 대신 뭐 조금씩 들어가는데 엡실론에 D에 DX 들어가는 이것이 무한소 회전인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 fx를 했더니 이 결과가 뭐냐면 fx 플러스 지금 요거 있던 엡실론 요만큼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한소 이동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한소 회전 오퍼레이터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물질하고 에너지하고 시간에 대한 물리학이 여기서 결합이 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킬링은 리가 연구했던 갈루아가 대수방정식에 대해서 5차 대수방정식에 그 답이 120가지 조합이 돼요. 그거 다 이야기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20가지 조합을 시황 관점에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수방정식이고 조합. 무슨 조합이냐면 근의 조합입니다. 답의 조합입니다. 근데 리가 했던 거는 미분방정식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킬링이 리가 했던 미분방정식의 분류를 딱 봤더니 이게 대칭군에서 4가지 대칭군으로 요약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킬링이 했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킬링의 4군. 킬링의 4군을 이해하셔야 돼요. 4개 그룹이 뭐냐 하면 첫 번째 SU 나옵니다. 드디어 SUN, 그 다음에 SO2N, SO2N 플러스 1, 그 다음에 SPEN. 요거 뭐냐면 N은 공간 차원입니다. 이게 짝수 차원이고 이게 홀수 차원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SP.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이 SUN이 지금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제 따로 썼나요? 이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예. 네. 근데, 자,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요 이제 SO, SO2, 3가 있잖아요. 요거 있는 요게 여기로 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거의 비슷해요. 완전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는데, 이거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좀 설명드릴게요. 물리학에서 이걸 봤더니 킬링이 리의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을 4가지 집합으로 집합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집합이 SU 집합하고 SO 집합하고 SP 집합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SO 집합하고 유사한 게 여기 말한 SU 집합, 입자 물리학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요 다 해줄게요. 요거는 1차원 직선에서 반사를 말해요. 주로 반사. 자, 요거는 뭘 말하냐면 S2는 2차원 원의 대칭이에요. 원의 회전 대칭이에요. 회전 대칭군이에요. 대칭군입니다. 그래서 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구면, 축구공 껍질, 구면 대칭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가 있고 축구공이 있고 거기다 동전 하나를 붙여놓고 동전에다 바늘을 이렇게 놔 요런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해당되는 게 U1이고 이 동전에 해당되는 게 SU2고 S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선하고 동전하고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개가 결합한 형태로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로 회전 변환이. 그걸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 자, SO는 뭐냐면 SO는 스페셜, SPECIAL, 스페셜 오소고날, 우리나라 특수 직교 함수고, 자, 지금 요거는 수학자들이 쓰는 그 회전군이고, 입자 물리학자들이 쓰는 거는 SU군입니다. 이 SU는, 지금 SU 썼던 SU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스페셜, SPECIAL, 스페셜 유니타리 그룹입니다. 그룹. GROUP. 그 구성 요소는 행렬입니다. 행렬을 요소로 하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스페셜이라는 말, 그러니까 유니탈이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유니탈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A라는 U라는 행렬이 있을 때 U의 대저하고 U의 역행렬이 같은 걸 유니탈이라고 그래요. 유니탈이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행렬 값이 1인 걸
이 행렬값이 디터미넌트 1인 걸 스페셜이라 그래요. 스페셜 매트릭스. 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SU 적으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요. 스페셜 유니타리 행렬. 처음부터 물리학은 입자물리 하면 행렬로 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곱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또 설명드릴게요. 요 두 개의 곱하기를 했는 요 두 가지를 곱하기 했다는 데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곱하기를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예, 네 개의 입자가 출현해요. 이게 믹싱됐다 그래요. 믹싱. 그 믹싱되는 그 믹싱 각이 뭐냐 하면, 사인 오메가 세타 이 제곱인데, 이게 측정돼 나오는데 0.23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와인버그 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두 오퍼레이터에서 해보면, 마지막으로 한 파라메타를 측정하는데, 이게 혼합각입니다. 혼합각. 섞여 있는 각입니다. U1하고 SU2가 섞여갖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면, 네 개의 입자가 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U1에서 나온 게 바로 U1의 잘 들으세요. U1의 대칭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의 요청에 의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포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전자기 상호작용을 말해요. U1은 고구마는. 그 다음에 SU2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의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의 요청에 의해 갖고 그 게이지 필드를 실어 나르는 입자가 출현해요. 그 입자를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라는 세 개의 입자가 출현해요. 됐죠? 근데 이 입자가 출현하는 과정이 이게 단독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두 개가 곱해지는 요 과정의 요 이론을 바로 스탠다드 모델이라 그래요. 그 스탠다드 모델의 핵심은 지금 요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했던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요걸로 갖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그랜드 시오리, 요거까지 다 통합을 합니다. 할 때 요거는 칼라 차지하고 요거 따로 하는데 지금 계산한 거는 요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거 두 개 계산한 게 스탠다드 모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수 박사가 맹활약 했고 많은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요거 두 개 계산하는 저 과정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자 가속기에서 마지막 힉스 입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SU3는 뭐냐면 스페셜 유니터리 3는 바로 여기서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요거다 줄게요.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축구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공이 완벽하게 통해요. 요게 시메트리가 됐죠? 첫 번째 글로벌 시메트리가 있고 로컬 시메트리가 있어요. 글로벌 시메트리는 물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축구공을 누가 뭐 이렇게 도깨비가 나와갖고 이걸 두 배로 키웠다 합시다. 정확하게 반지름을 두 배로 키우면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그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글로벌 시메트리는 물리학에서 그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80억 인류가 다 있는데 80억 인류를 모두 다 그 자리에 서갖고 360도 돌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게 하면 함상에 80억 인류가 가 있는데 누가 우주인이 나타나갖고 모든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갖고 동일한 시간에 12시 정각에 모든 지구 80억 인류가 한 바퀴 돌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한 바퀴 도는 5초 후에 5초 전이나 5초 후에 그 차이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나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게 정확하게 글로벌 시메트리입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완벽한 치환을 갖고 차이를 알 수 없게 모든 구성 요소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도 우리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 시메트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로컬 이론입니다. 로컬 시오리 이런 겁니다.
그럼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축구공이 갑자기 쭈그러든 거 이렇게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대칭이 아니잖아. 깨졌잖아요. 금방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축구공이 찌부러들었을 때 요걸 어떻게 하면 바로 펴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칼적으로 찌부러들었을 때 이걸 펼 때 포스가 들어가잖아요. 펼라니까요. 그때 포스가 우주의 네 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칼로 이게 대칭이 깨졌을 때, 대칭이 찌그러들었을 때 이걸 펴려면 네 가지 포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력은 빼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력, 약한 상하작용, 강한 상하작용 하는데 그 힘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자들이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하고 입자란 말은 같은 말이 되었어. 그래서 힘을 실어난 입자를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 보존이 대칭이 깨어지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칼 게이지 시메트리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기 상호작용에서 깨지면 야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빛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크 포스가 이렇게 출현한다는 거예요. 찌부러들 때 다시 야들이 게이지 시메트리 요청에 의해서 출현하는 입자들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먼저 글루온이죠. 글루온. 이건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GLUON. 글루온 8개 글루온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글루온이, 자, 적어줄게요. 이걸 출현하게 하려면, 이거는 입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드를 맨 처음에 사람들이,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는, 잘 들었어요. 적어보시면, BU에 보면 뒤에 M이 나오잖아요. 질량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질량이 출현해버려요. M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포톤은 질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론상으로 이걸 쓰다가 마지막에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입니다. 이게 바로 전자 포텐셜 포벡터입니다. 이 전자 포벡터, 일단 포벡터도 정리해 줄게요. 공부해서 무지하게 많아요. 빨리 해줄게요. 전자 포벡터, 이렇게 적으면, 이거 요테이션 할 때, 이렇게 적으면, 뭐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A에, 제로에, A에 100으로 적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시간 성분이고, 이거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4차원 시공의 전자기 현상을 담당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4차원 벡터, 요게. 무조건 U가 붙으면 벡터입니다. 4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3차원 버전을 이야기하면 A0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볼테이지가 됩니다. 전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A 벡터는 뭐냐면 전류가 됩니다. 이게 커런트 벡터라 그래요. 3차원을 이야기하면 전압과 전류가 됩니다. 그대로. 됐죠? 저희 같은 개념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J의 커런트에 U라 적으면 이것도 4차원 물리학입니다. 4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 J0가 있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3차원은 무조건 벡터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파샬 적을게요. 파샬 U라고 적으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샬 X로 적으면 파샬 X의 밑으로 적어야 돼요. 이 위로 적으면 밑으로 인덱스를 적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샬 제로에 파샬 1, 파샬 2, 파샬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적느냐 하면 파샬 제로에 마이너스 요거죠. 그라디언트 요렇게 적습니다. 요거는 벡터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수 노테이션에서 파샬 U에 파샬 U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어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 붙는 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계산해 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파샬 이거 잘 해놓았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파샬 이걸 뭐 XYZ를 말하죠. 금방 따라오세요. 그리고 요게 U입니다. 그럼 이건 아래 인덱스잖아요. 아래 인덱스는 파샬 제로 하고 파샬 이걸 아래 인덱스를 위로 올려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가 돼요. 그러면 XYZ 편미분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샬 제로에 파샬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자 무슨 말이죠? 파샬
파샬 원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뭔지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요. 이 수식을 전개하면 뭐가 되느냐면 파샬 제로 동일해요. 요거는 바꿔도 돼요. 그리고 마도 라플라시안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시간 성분, 이거는 공간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 기가 막힌 겁니다. 해보면 4차원 시공의 시간 성분하고 공간 성분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한 고차원적 수학 기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차원입니다. 항상 지금 다루는 거는 4차원 세계. 이렇게 돼요.